네, 로봇과 수학 시간 오랜만에 재개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의 목적은 요 논문 좀 어떤 이모저모 같이 좀 보되 어떤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최성준 교수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가운데 좀 어떤 얘기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제한이 있는 선은 아직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테스트들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일단 그거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결과가 잘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 논문을 이제 저게 리만기아를 써서 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층에서 서브리마니아로 바꿔가지고 좀 테스트들을 돌려서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이게 성능이 퍼포먼스가 저 좋다는 그거가 돼야 되는데 그 서브리만적인 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제대로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상황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좀 어떤 좀 더 일을 하고 있는 한참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결과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은 아닙니다. 지금 서브리마니아로 돼 있는 것들이 아직 이게 맞다는 생각이 지금 아직 근데 검증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좀 돌려보고 있고 적어도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 좀 애매하고요. 아니요. 근데 이거 나 원래 저도 코드가 공개가 돼 있나요? 이거 리마니아. 제가 짜서 그냥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김한 교수님한테는 아마 코드를 부탁드릴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돼서 음. 혹시나 원래 코드를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예, 그것도 좋고요. 예, 그거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대조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라스마니안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 거는 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여러 맥락에서 그라스마니안 이제로 모델링 하는 게 어떤 이제 좋은 지점들이 있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따져줘야 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데피니션 레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라스마니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 자체가 n 디멘전 유클리안 스페이스에서 k 디멘전을 सब스페이스로 본다 이제 그것들을 모은다이고 뭐 그것들이 이제 어떤 매니폴드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층위가 이 놈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 정의로서는 K디멘전 सब스페이스라는 게 너무나 명료한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결국엔 다 행렬로 이제 매트릭스 알제브라로 다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길에 있어가지고 하나는 K디멘전을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고 싶다 보니까 베이시스를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다루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베이시스 잡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베이시스에 의존되어진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 지금 대상 자체를 베이시스에 의존되지 않는 행렬로서 대상을 다시 환원해놓고 다루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라는 건 별개 문제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계산을 염두에 둘 때 지금 이 각각의 K디멘셔널 सब스페이스를 볼 때 관점이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 두 가지인데 베이시스에 디펜드하는 무언가를 하느냐, 베이시스 인디펜던트한 행렬을 만들고 하느냐를 이거는 취사 선택, 컨텍스트에 따라 가지고 취사 선택의 문제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명료한 것과 별개로. 그래서 계산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두 가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로만 일단 언급을 하겠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한 직관만 좀 갖고 넘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얘를 R3라고 가정을 하고요. R3라고 가정을 하고 R3에 있는 2디멘전 सब스페이스들을 모으는 것 중에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XY 플레인에 해당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좀 직관을 좀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고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XY 플레인으로 정해져 있는 R2라는 리니어 सब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냐면 1001로 잡아도 되잖아요. 1001로, 그러니까 죄송해요. 100010으로 잡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100010으로 잡아주게 되면 지금 저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2x3 매트릭스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적고 갈게요. 너무 단순한 거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R3 안에서 지금 이 XY 플레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의 베이시스로서 E1을 잡고 E2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쓰면 저희가 이거를 다시 행렬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베이시스 인디펜드, 그러니까 디펜드하는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적힐 거고요.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사이즈가 보시다시피 그 3x 2예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적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행렬로서 U라고 적는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U 트랜스포즈를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U 트랜스포즈 U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U 트랜스포즈를 가지고 한번 그 단순하게 그 계산을 이제 보시면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그 3 by 2랑 2 by 3가 합쳐져 가지고 얘가 지금 생기는 거가 3 by 3로서 형성이 되고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동의 된다고 생각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형태가 3 by 2에다가 2 by 3를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지금 2 by 2가 나와요. 그 기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제 생각에 이제 중요한 거가 지금 아마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 010, 000에다가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지금 적히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표현이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함의를 갖는 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건 사실 이제 베이시스 인디펜던트한 특징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다른 베이시스 가지고 정말로 이제 만약에 적어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서 오소널 베이시스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소널 베이시스 기준으로 적어보면 예를 들어 제가 또 다른 오소널 베이시스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V1, V2 얘네가 그 오소널 베이시스 오브 XY 플레인 이걸 하나 잡아요. 자,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조금 꼬이긴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단순하게, 마이너스 1,0, 뭐, 0, 마이너스 1, 0, 0, 예를 들어 이런 거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똑같은 계산을 하시면 이게 혹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똑같게 나오는 거가 이게 제가 지금 두 가지 특정한 경우를 잡아서 그런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이거를 원소로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 XY 플레인을 GL 지금 그 논문 노테이션 그대로 쓰면 2, 3의 원소로 본다고 할 때,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이거의 실제로 XY 플레인 자체는 사실은 이걸로 대변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변이 되는 거의 장점은 베이시스에 이게 인디펜던트한 표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직관해 갖고 있냐면 베이시스를 가지고 막 다루다가 그거 날리고 싶으면 이렇게 형태를 요걸로 바꿔주면 이게 베이시스에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행렬 자체를 실제로 투디멘전 सब스페이스로 봐도 되고요. 간주를 해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말이 전달될까요?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U 트랜스포즈 U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얘는 지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얘는 지금 의미가 좀 달라요. 얘는, 프로젝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걸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매트릭스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R3에서 R3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사이즈로서는 명확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거 자체가 지금 갖는 의미가 이 얘기가 만약에 제가 이걸 조금 더 지금 이제 직관을 좀 잡아놓고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엘리멘트한 얘기들이지만 더 좀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여기서 저희가 V를 집어 넣었을 때 이게 말 그대로 V-U 트랜스포즈 V로 보내겠다는 뜻인데 의미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직관적으로 이제 본다면 지금 실제로 얘는 스칼라예요, 사실은. 얘는 사실은 스칼라예요. 이 레벨에서 이미.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보세요. 이게 조금 트리키한 부위인데 이렇게 넘겨가지고 보시면 이 형태가 뭐랑 똑같냐면 V 빼기 U 트랜스포즈 V U 요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칼라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면 혹시 뭔가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일부러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다 프로덕트를 제가 일부러 내적기호처럼 쓰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오소고널 프로젝션 뜻이죠. 네, 저게 저희 요 자리에 저희 쓰는 작고변이 들어가면 저게 딱 널스페이스 프로젝터가 네, 네, 돼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네네 네. 널스페이스 컨트롤 때 저수식이 나오긴 합니다. 수도 인버스가 나와서. 네, 그래서 지금 요게 실제로 내적을 가지고 저희가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하는 형태인데 스칼라인 걸 가지고 이렇게 쓰고 매트릭스 형태가 딱 남기면 그 형태로 남는 게 유유 트랜스포즈 형태가 남아서 저는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그 프로젝션을 하려면 그 전체 집합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U 선택지가 그래서 UU 트랜스포즈가 있고 U 트랜스포즈 U가 있는데 이게 전체 랭크가 일치되도록 해야지 프로젝션의 의미를 간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읽는 방식 혹시 말이 전달될까요? 그러니까 UU 트랜스포즈라면 3x3고 U 트랜스포즈 U라면 2x2인데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실제로 프로젝션의 의미를 갖는 걸로 의미가 환원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U 트랜스포즈 U로 하면 이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베이시스 인디펜던트한 이 서브스페이스 자체의 대응이 1대1 대응이 되어지는 그거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보고 넘어가면 근데 저 U 트랜스포즈 U가 결국 그 엘레멘트만 놓고 봤을 때는 베이시스의 이너 프로덕트니까 그렇죠. 그렇죠. 올소노마 베이시스 잡으면 그냥 아이덴티티가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올소노마 당연한 베이시스. 포인트인데 제가 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정확하게 하고 싶었던 게그 저희가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 레벨에서 요 레벨에서 실제로 요거를 다룰 때 U를 가지고 다룰 수도 있고 U를 가지고 다루겠다는 거는 그 오소널 베이스를 잡고 다루겠다는 얘기죠. U를 가지고 다룰 수도 있고 U 트랜스포즈 U를 가지고 다룰 수도 있고 UU 트랜스포즈를 가지고도 다룰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근데 그 각각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약간 어떤 인지를 하고서 이제 그 다음 거를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들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방향 한 개를 보겠다라고 해도 지금 제가 말한 논지들이 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 방향 하나에 대한 그 디렉션을 잡든 아니면 지금 이제 U 트랜스포즈 U로 생각하는 U 트랜스포즈 모든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한 해석들은 다 그대로 통용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네, 하나씩 이제 놓고 보면 아마 이분들도 논문 쓰셨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K가 1인 경우를 이걸 보통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스마니아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일반화인데 지금 요거 정의가 이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사실 쉽냐면 그, 지금 요거를 제가 좀 제가 좀 약간 직관적으로 잡기 위해서 제 방식을 설명하는데 꼭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그 좀 만만하냐면, 그 이해시가 가장 쉬운 것 같기는 해요. 요거를 지금 보시면 이게 그럼 어떤 뜻이냐면 마음속으로 R3를 생각하시면 마음속으로 괜찮으시죠? R3를 생각한 다음에 원디멘전 리니어 서브스페이스들을 생각해요. 원소로서.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떤 걸 생각하셨냐면 원점을 통과하는 이 레이들이 다 각각의 하나의 원소예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네, 여기서 레이 하나당 방향 하나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물론 방향은 지금 이 양쪽 방향을 지금 다 포함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방향에 대응되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서 크기를 무시해도 될 거잖아요. 어차피 방향만 정해지면 크기는 그냥 익스펜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R3에서 유니스피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스피어의 원소들마다 그 레이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쓴 거의 그림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R3에서 유니스피어를 주되 그 안티포달이랑 아이덴티파이를 한 그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 레이를 만들면 이 점이랑 이 점이 사실은 같은 점으로 아이덴티파이가 되어 있는 거죠. 이 하나 레이가 하나의 원소니까.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 GR13라고 하는 거는 요건데 요 두 점이 아이덴티파이가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사실은 헤미스피어 같은 녀석이에요. 결과적으로 차트 다 떼고 얘기하면. 그쵸. 혹시 이거 직관적으로 혹시 감이 서나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기하를 어떤 식으로 부여하는 거냐면 그러면 실제로는 이 지금 이렇게 쓴 얘는 그 R3의 헤미스피어를 사실은 생각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러면 R3의 기하는 이미 다프로트에서 정해져 있어요. R3의 다프로트에서. 그거를 이 सब셋에다가 부과를 해줘요. 그러면 R3에서는 이미 저희가 벡터의 크기랑 각도를 재는 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재겠다라는 말을 수식으로 한 게 이 말이 지나잖아요. 뭐 엄청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건데 그냥 지금 수식 뜻이 그냥 정확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앰비언트 스페이스 왜냐하면 저희가 다프로프트를 취한 이게 다프로프트 뜻이잖아요. 다프로프트를 취한 다음에 이게 앵글의 의미가 들어요. 왜냐면 오소널 베이시스가 이미 저희가 잡고 출발하는 거니까 혹시 말이 납득하시죠? 크기는 이미 1이 되는 거니까 앵글러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맞도록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앵글러 데이터가 당연히 디스턴스. 왜냐하면 스피어 기준으로는 디스턴스가 당연히 이 레디언 기준으로 앵글에 대한 데이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혹시 이게 전달이 될까요? 뭔 직관인지?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형태가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을 트리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럼 일반적으로 K-디멘전al 서브스페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도 그 오소널 베이시스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오쏘날 베이시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형식으로 사이즈들을 맞춰줘요. 예를 들어 하나가 이제 K 바이 N이었고, 하나, 또 다른 K 바이 N이었으면 이렇게 지금 해주면 스퀘어 매트릭스 다 맞출 수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원의 상황에서는 지금 이 녀석이 매트릭스가 엔트리가 한 개인 상황일 뿐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근데 이미 이렇게 적으면 이게 이게 그 시미트릭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시미트릭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사실은 다이아고널 엔트리별로 앵글이 다 있다는 말밖에 아닌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다이아고널 엔트리별로 앵귤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거리를 만들자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스마니아의 그 그러니까 리마니안 디스턴스의 실제 정체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정리하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 거리의 형태가 지금 이게 원디의 특징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를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화면 공유를 아이패드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U랑 V라고 하는 GRKN의 원소를 제 화면 보이시죠? 네. 얘를 이제 뽑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단 저희가 만들고 싶은 개념은 아까 혹시 K가 1인 경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그대로 확장하려는 게 지금 욕망입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 지금 제가 관련 한번, 네. 한번 말하고도만 틀렸을 예, 예, 텐데 예,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예, K가 늘어나면 결국은 그 위에서 U, 트랜스포즈 U의 K by K 행렬이 되는 거고, 울사노멀 베이시스면 결국은 아웃다이건 날아가니까,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에 울수 노말이합니다 1이 찬다. 라는 의미이고, 그럼 결국 아까는 원 바이 원에서 그 1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이 다 있는 어떤 K by K자의 행렬이 되면, 그거를 일종의, 이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일종의 뭐 매트릭 같이 써버려서 뭔가 디스턴스를 계산하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저 앞에서 봤던 저 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크 코사인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사인 디스턴스 사용하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예, 예, 들어가는 게. 예. 맞는데,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럼 적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원소가, 말씀하신 게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조금 구체화를 좀 해보려고 제가 좀 애를 써보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저희가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실제 정체는 얘는 지금 소위 이제 n by k 매트릭스를 저희가 써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거 괜찮으신가요? 오스널 네. 베이시스를 실제로 잡았다는 센스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 이놈도, 제가 헷갈렸던 것 같네요. 저 원소 하나가 결국은 올소노말 베이시스 K에 해당을 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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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맞아요. U랑 V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로직에 의해서 지금 얘네들은 베이시스 인디펜던트 하게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오소고날이 되게 수밖에 없는 네네네네. 세팅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만든 행렬들 자체가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n by k 매트릭스니까 네. 괜찮으시죠? 지금 성분이 n개고 이렇게 k개 지금 네네네. n by k가 나와서 지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구성해 주면 이렇게 해서 네. 이제 k by k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까 k가 1인 네. 경우가 이게 엔트리가 한 개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다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해줘가지고 여기서 다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음, 해줘서 얘네들을 이렇게 도로 다 쓴 다음에 네.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거리를 정의한다라는 뜻은 그러면 여기서 디스턴스 GRKN 기준으로 U랑 V라고 하는 거에 거리를 잰다는 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이제 요 뜻에서 할 수밖에 없다. 저게 당연한가요? 저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센스는 지금 어떤 센스냐면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하다는 말이 좀 여러 이제 미스리딩하는 건데 리마니안으로서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U 트랜스포즈 V가 K by K가 지금 다이아고날로 떨어지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냥 말 네, 그대로 그냥 네,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이유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각각의 독립적인 성분들이 지금 다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헤미스피어의 그 앵귤러인 데이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에 대한 거리를 주는 거니까 사실 헤미스피어의 프로덕트 매니폴드의 거리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 그 헤미스필 프로덕트로 보는 게 자명한 건가요? 이제 실체는 이거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좀 머리를 좀 싸매야 되는 아, 영역인데 지금 그래서 관점은 다 지금 리마니안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다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아직 그 테스트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그 제가 이해하는 층위에서는 그러니까 역순으로 끼워 맞추는 얘기로 저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U1부터 UK라고 쓴 게 U1 한 개만 있는 상황과 얘도 지금 V도 그런 상황에서 헤미스피어의 원소니까 그 R3에 있는 거리를 그대로 그 R3에 있는 다프로덕트를 그대로 부과하는 걸로써 말이 되도록 하는 거가 미만 기하 구조를 준다라는 말로 그냥 똑같은 정보량이 환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으시죠? 그러면 네. 여기까지 다 알아듣으셨죠? 뭔 소린지? 아니, 저 잠깐 좀 적고 있어가지고. 아, 아니, 네. 탐험을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투 스텝인데 프로토타입이 이놈이고요. 네, 이놈에 프로토타입. 대해서 이해를 한 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확장할지 그 두 가지가 다 고려사항이 되는 건데 그리고 다 네, 모델링의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네,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 생각한 거냐면 R3를 생각하고 그 레이를 유니스피어의 원소로서 취급하되 안티포달이랑 아이덴티파이드인 걸로 생각해서 헤미스피어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이 바운더리가 좀 네, 애매하긴 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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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헤미스피어니까 그럼 R3에 있는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할당해 주면 이 앵귤러 그 이제 요놈 디렉션을 앵귤러 디스턴스를 지오데시 디스턴스로 하는 기하를 따른다고 하자가 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이게 스피릿 구조로 쟤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K가 1이 아니라 일반적인 K일 때는 이걸 어떻게 확장할 건데 라는 거를 네, 생각하고 싶고 그럼 이제 여기서 네, 이거 네, 생각할 네, 때 일단은 3인 거를 푼다는 3을 N으로 푼다는 거는 RN에서 똑같은 생각하는데 RN이어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생각할 때 네, R3는 네, 그럼, 시각적 그런 거니까. 그래서 RN에서 똑같이 생각해도 되는데 지금 원래는 이게 지금 벡터 한 개짜리를 기준으로 트랜스포츠해서 그 스칼라를 만든 건데 다 프로덕트로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K기가 있으면 벡터 K개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U도 K개를 고려해줘야 되고 V도 K개를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붙여주게 되면 실제로 여기서 독립된 성분은 아이겐밸류라는 의미에서 K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의 문제로 그 K개들이 다 독립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가 아이겐 서브스페이스들의 디커포지션을 의미해서 이 헤미스피어들이 K개 있는 걸로 해석하자라는 거가 이 논문의 현재 관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해야 생각하기에 된다고 어디서 생각합니다. 제가 네, 약간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었냐면 네, 그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아이겐스페이스. 네, 네, 왜냐하면 K/K 행렬은 플랭크가 되잖아요. 네, 왜냐면은 U랑 V는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베이스 셋이니까 각각의 올선을만 해도. 근데 그거를 다이고널라이즈는 했다는 그 하면 결국 아이겐 벡터, 아이겐 스페이스가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저렇게 이제 그거에 투놈을 취하는 느낌이 네, 네. 뭔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아,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해시안 놈이나 이런 어떤 개념들 자체가 베이시스 인디펜던트 하니까 꼭 아이겐 벡터를 베이스로 잡아야 되지 않은 점에서 우회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저는 아이겐 밸류들 기준으로 정의한 걸로서 헤미스피어 프로덕트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음속으로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지만 실제로 전달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요. 이렇게 택해야 된다라는 당위로 말씀드리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바꾸고 아,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결국에는 이 각각의 그 지금 이제 K개의 앵글이 다 잘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거리를 삼자가 되어 있는 세팅인데, 이게 로봇공학의 맥락에서는 이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다라고 보면 그게 과연 타당한 모델링이냐가 사실은 파고들려고 하는 지점이고요. 음, 음, 애시당초 어떤 문제의식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냐라는 건 분명히 왜냐하면 이 앵글이 이거 다 각자 독립적으로 다 돈다라는 전제하에서만 이게 지금 거리로서 말이 돼서 이거를 코스트 펑션으로 쓰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네. 현재 논문의 층에서는 근데 그게 음, 과연 맞는 타당한 선의 모델링이냐 자체는 이제 그 로보틱스의 맥락이 이제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얘를 어떻게 볼지가 세 가지가 있다. 베이시스를 잡고 보는 표현, 그 U라고 이제 쓸 때, 그리고 U 트랜스포즈 U, UU 트랜스포즈를 보는 관점이 있고, U 트랜스포즈 U는 베이시스 인디펜던트 아이덴티 매트릭스 나오기 위해서 베이시스 인디펜던트 표현이라고, UU 트랜스포즈는 사실은 U 방향으로서 프로젝션을 염두에 놓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예, 여기까지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아니면 계속 떠들 겁니다. 네. 이건 제가 손이 필요해요. 없으시면 계속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여기서 그래서 좀 제가 일부러 왜 설명을 이렇게 한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냐면 사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대상이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그 수학적인 정의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란 말이냐. 그게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거리라고 하는 게 프로덕트 매니폴드의 디스턴스로 보겠다라는 뜻이어서 이거 자체가 그 얘기는 GRKN이라는 게 있으면 헤미스피어 K개 프로덕트로 적어도 봐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한 개짜리 알면 그거는 그대로 독립적으로 붙이겠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사실 잃는 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좀 직관이 좀 생기니까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요. 혹시 괜찮나요? 이게 물론 이게 기하학적으로 이게 뭐 무슨 프로덕트 매니폴드라는 뜻은 사실 아니긴 해서 좀 비약이긴 합니다만 그 자,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어파인 그라스마니안이라는 거 이제 고려를 해 주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파인 스페이스, सब스페이스를 모으겠다라고 해서 지금 요렇게 쓰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일단은 K가 1일 때 말이 되게, 1, 3일 때 말이 되게 만든 다음에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이 되냐라는 거를 납득하면 되는 건데, 그냥 요거는 직관이 그냥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요거.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헤미스피어 같은 걸 이제 생각해 주게 되면 노말 디렉션을 하나 잡아서 그 노말 디렉션에서 다시 플레인을 잡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가 2인 상황을 지금 놓고 본다면 그 플레인들의 모임인데 지금 여기서 이 어파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기준점을 원점으로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벡터를 하나 준 다음에 그 벡터를 기준으로 수직인 벡터들을 다 모으는 거를 생각해 주면 끝인 개념인 거예요. 개념 자체. 혹시 괜찮나요? 뭔 소리 하는지? 네네. 그 네, 2차 그래서 K가 1대 말씀하시는 건 네, 건가요? 아, 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보는 거에서는 K가 네. 2고 B가 0, 2, 3, 얘가 이제 R3에 0, 2, 들어있어요. 3이가 그래서 R3, 이렇게. 네. 예. 혹시 다 전달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원수로 보는 것들을 모으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의가 네. 어파인 그라스만이 지금 지시하는 거는요. 이제 더 질문도 없으시면 계속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네.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전제가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옵셋을 설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옵셋을 음, 설정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노멀 디렉션이라는 거를 사실은 필요 조건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지금 생기는 걸로써 지금 RN에 들어있는 거로 생각하자. 이런 관점인 거죠. 네. 그 관점 자체가.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을 이렇게 옮기면서 요긴한 프레임을 찾자라는 거가 지금 기본적인 모델링의 어떤 취지라면 이 옵셋도 잘 옮겨줘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플레임만 어떤 잘 옮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옵셋도 이렇게 잘 옮겨준다라는 거가 되도록 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설정 레벨에서. 또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떠들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재밌는 이제 모델링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거는 다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유클리란 그룹을 생각할 때 로테이션 파트랑 트랜스레이션 파트가 있고 그냥 사실 n은 3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일반적으로 확장되니까. 그래서 음. 이거 괜찮으시죠? 요 표현 자체. 그래서 지금 야, 근데 오히려 3이 아닐 때가 안 그려져서 그런데요. 3을 뽑아주시죠. 뭐 그냥 대수적인 거죠. 뭐 알파부터 그런 음, 뭐 똑같은 취지인 거죠. 그거는 예, 그런 거고요. 혹시 전 그건 오히려 직관에 좀 여쭤보고 싶고. 그, 그래서 지금 얘가 있을 때, 지금 이제 어떤 장난질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대수학에서는 그룹 액션이라고 부르는 짓거리인데요.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셋에다가 그룹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변형을 가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집합에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화학적 변성 같은 건데, 그래서 지금 이거에서 이미 욕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뭘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이거 좀 자세히 좀 뜯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얘네들의 모임이니까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제 K 디멘셔널 सब스페이스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K 디멘셔널 सब스페이스인데 옵셋까지 같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원래 그라스마니아는 원점을 통과하는 K 디멘셔널 सब스페이스만 봤던 건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요렇게 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게 네. 지금 요긴한 맥락들이 있을 테니까. 뭐 원점을 꼭 고정할 필요는 없는 맥락이야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뭘 네. 하고 싶냐면 지금 요 그룹을 가지고 뭔가를
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뭔가 그러니까 얘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있는 거를 음,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적절하게 바꾸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하고자 음, 하는 욕망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면 지금 그 여기에 지금 원수 이놈은 지금 얘고요. 이놈이고요. 그 다음에 이 T라고 적어 놓은 게 강체 운동이라서 T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얘의 원소니까 실제로 로테이션 파트랑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있는 상태예요. 의미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얘가 있을 때 지금 이제 문제의식은 이제 뭐냐면 요렇게 생긴 게 있을 때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RNA에 있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옮길 것이냐 라는 음, 거가 지금 일단 셋업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오히려 되게 명료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요 서브스페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B 넛을 제외하고 보니까 이 지금 원점 기준으로 하는 서브스페이스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겠다. 이거는 합리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냥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혹시 다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면 요렇게 B 넛 더하기 지금 이제 A인데 A를 그냥 원점을 통과하는 서브스페이스 보고 R이라는 매트릭스 가지고 로테이션 시켜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그 이제 KDM의 서브스페이스잖아요. 이거는 자명하고요.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문제가 되는 파트가 요건데 요것도 이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T가 트랜슬레이션 파트입니다. 이 T가 트랜슬레이션 파트인데 먼저는 이 옵셋도 그러니까 옵셋도 같이 원래 있었던 기존의 옵셋이 로테이션이 돼야 될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케이예요. 요 부분 이 부분도 오케이예요. 자 이제 요거 어떻게 해석하냐가 여기서 전부인데 이거 혹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주자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게 좀 장난질 치는 건데, 아까 이제 보시면 뭐를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지금 이거 지금 너무 노테이션이 별로인데, 지금 요렇게 써놨구나. 이제 실제로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거를 지금 이제 이제 굵은 이제 A로 지금 써놨는데,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지금 지칭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써놨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지금 정의 레벨에서는 말 그대로 KD 매니저는 서브스페이스예요. 정의 레벨에서는. 근데 그 정의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베이시스에 의존되는 걸로 오셔널 베이스 잡아가지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유서브 1부터 유서브 K까지 쓰는 그거요. 그 매트릭스를 N by A라고 K인가 그렇죠? 예, 예. 네, 그거를 그렇게 쓰면 그러면 아까 요 표현이 뭐가 핵심이냐면 이거는 프로젝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얘는 뭐 한 거냐면 이 A를 실제로는 우리가 날리고자 하는 노멀 디렉션으로 간주하고 그만큼을 날리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로서 얘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의미 자체가. 그러면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트랜슬레이션 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반대로 회전을 시킨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반대로 회전시켜서 A만큼을 정상시켜서 A바 디렉션을 날린 다음에 도로 다시 R만큼 도로 회전시키자는 뜻이에요. 의미가. 음, 혹시 전달이 혹시 될까요? 뭔 소린지?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작용을 할 거냐면 옵셋 더하기 KD미터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서브스페이스는 그대로 돌릴 거예요. 근데 옵셋도 돌리는 거 말고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이펙트를 고려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 트랜슬레이션이 로테이션이 된다는 건 어떤 거여야 되냐면 먼저 반대로 회전시킨 다음에 반대로 회전시킨 거에서 A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이건 제가 뭔가 같냐면 옵셋과 서브스페이스 간의 관계가 이제 오소고나는 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요 관계로서 왔다 갔다 해야 돼. 만약에 이게 60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하면 30도가 이렇게 들어가 90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A만큼의 섞이는 거를 일부러 배제한 거가 전부인 거거든요. 이제 전달이 될까요? 이 옵셋의 의미가 그대로 되기 위한 이펙트이다로 보여요. 단순히.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주면 이제 여전히 이 부분이 지금 요 새롭게 로테이션 시킨 서브스페이스 기준으로 옵셋으로서 문제가 없다. 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따르고 있는지.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로테이션 파트가 여기고 여기가 새로운 이제 옵셋 파트가 되고 그냥 수학적으로는 이게 그룹 액션으로 잘 정의가 된다. 뭐 이거는 뭐 정의가 좀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가 지금 문제 셋업이고요. 지금 그, B 프라임이 뭐예요? 그 B 프라임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 전체를 B 프라임이라고 하자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오퍼레이터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서브스페이스랑 옵셋 파트가 있을 때 서브스페이스는 이렇게 옮겨주는 거고 지금 지금 이제 벡터를 이렇게 옮긴 얘네 이것 전체를 이렇게 부르자. 뭐 일단 이퀄로서 봐도 명확한데 지금 이제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파트 정보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옵셋 파트랑 서브스페이스 파트가 있으니까 서브스페이스는 로테이션하고 옵셋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지 요 관계가 그대로 이렇게 간다. 요 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지금 드래그한 거가 이제 정의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혹시 더 다른 질문들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이 논문의 이제 셋업입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예, 있는데, 예. 저 파란색 쳐진 거에서 그러니까 리군에서 R과 R의 트랜스포즈의 그 2번이요? 아, 곱이 2번. 예, 아이덴티티, 예. 네, 그 지금 파란색 쳐져 있는, 원래 하던 부분이요. 아, 예. 그게 리군의 R과 R의 트랜스포즈의 곱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로부터 뭐 교환 법칙도 되고 뭐 그래서 이게 I 빼기 A와 A의 트랜스포즈의 이 곱이 나오는 거 아니면 그거랑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한번 돌리고 없애고 돌리고 그냥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선자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후자는 맞다고 제가 후자로 설명을 한 건데, 제 설명에서는. 혹시 선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리군의 R 곱하기 R의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특성으로부터 저 I 빼기 A와 A의 트랜스포즈의 곱이라는 게 뭐 어떻게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후자의 해석으로 저런 식이 그냥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그 well-defined necessity에 대한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를 확인하실 수 있냐면, 일단 지금 얘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에 대한 이제 특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오소고날 매트릭스 자체 모임이 리그룹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층이가. 그런데 지금 이제 요 형태가 보통 A로 프로젝팅하는 프로젝션 매트릭스거든요. 프로젝션 매트릭스도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곱해놓은 형태 자체가 다시 그 오소건할 그룹의 그 매트릭스 그룹의 미그룹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가 이제 돼서 그거를 쓴다라는 거는 지금 이거를 쓴 게 왜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도 되냐라는 거에 웰디파이니스에 대한 그 이제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맞는 선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꼭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맞고 저는 그냥 단지 이게 의미가 실제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걸 가지고 해보면 그런 수학적인 게 된다. 이 정도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한 선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자, 괜찮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가운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호만 좀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놈에 있는 원소를 데리고 와서, 이놈에 있는 원소를 데리고 와서 해서 다시라고 이를 붙인 게 이 그룹 액션의 일반적인 기호인데 그러면 지금 요 놈을 t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긴다. 지금 그게 고려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그 세팅은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소인 이거 하나를 엘리먼트로 보는 월리먼트로 보는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는 거리를 요렇게 재는 매니폴드예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을 좀 다시 세우고 가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도 결국에는 이제 이 임베딩을 이용해 가지고 서브스페이스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모임 자체도 기본적으로 일종의 헤미스피어들의 프로덕트들에 있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재는 걸로써 지금 다루고 있대 얘네들을 옮기는 방법으로써 지금 이놈을 도입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됐을까요? 그 가운데 지금 여기서 코스트 펑션 셋업을 하는 관점을 이제 보면 뭐를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냐 문제의식 자체가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t를 찾고 싶은데 이 t는 지금 SEN의 원수잖아요. SE의 원소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참고로 이 G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냐면 어디 적혀 있을까? 그냥 인베딩인데 어디 적혔는지만 명확하게 보고 갈게요. 아마 이거에 대한 얘기에서 여기 근처에 G랑 돼. 그래서 지금 얘가 그냥 단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얘를 그 지금 어디로 다시 도로 쏘는 거냐면 귀찮다. 그냥 제가 그냥 안 대로 설명할게요. 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는 얘인데
지금 얘를 한 차원 더 앰비언트 스페이스 올려가지고 이거 자체를 인베딩 해가지고 GRKN 플러스 1로 쏘는 거를 지금 노테이션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더 큰 데로 보내가지고 그냥 그라스마니아를 원소로 여기려고. 그냥 단순히. 그냥 기하학적인 구조는 다 그냥 인베딩 가지고 똑같이 보장해요. 그래서 이 G는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G는 말 그대로 그 우리가 그라스마니안에서 저 지금 그 거리를 재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쓰겠다는 뜻이고요. 그냥 인베딩 시키겠다. 그냥 그 말에 지나지 않고요. 그랬을 때 지금 하나는 요거를 주고 다른 하나는 요거를 줬어요. 그게 지금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거리는 아까 이제 재는 법은 말씀드렸고요. 그 앵귤러들의 그 이제 L2 디스턴스로 정의를 한 거고. 그랬을 때 뭐 하고 싶냐면 다른 하나를 t를 가지고 쭉쭉쭉 바꿔가지고 이게 거리가 제일 작아지는 그런 t를 찾자라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문제의식 자체가. 혹시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센스가 그러니까 트리비얼한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요거를 원소로 갖고 있는 매니폴드 두 개가 있을 때 지금 이거를 옮기는 방법이 SEN을 가지고 옮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세팅에서 이거를 지금 옮기는 것 중에서 지금 이 거리라는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징하는 t가 뭐냐 이 질문을 수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명료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문제의식이 뭐 재미없다거나 그런 거랑 거리가 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를 지금 셋업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이제 요 문제를 지금 기본적으로 셋업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 라인의 지금 논문이에요. 오늘 이걸 가지고 서브리만의 관점까지 오늘 좀 설명을 하면 오늘 좀 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정리 이제 제가 적어 놓은 이제 이제 문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지금 그래서 저는 얘를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헤미스피어 K기 프로덕트로 보고 있고요. 마음속으로는. 그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옵셋이 있으면 지금 이 옵셋의 경우에 어떻게 보이냐면 실제로 이 n을 하나 더 올려주면 돼요. n을 하나 더 올려가지고 인베딩이 되는 게 이게 G라고 하는 게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거리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쓰겠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요렇게 하는 걸 가지고 옮기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옮기는 이 룰 중에서 지금 이 거리가 미니마이징 되는 t가 뭐냐 라는 관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것들은 지금 이거를 지금 가지고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U 트랜스포즈 V를 가지고 U 트랜스포즈 V의 그 K개의 아이겐 밸류들이 다 인디펜던트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들을 다 따로 재겠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좀 설명하고 전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이제 제 문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베딩을 시킨다는 게 그냥 결국은 한 자유도를 그 KN 플러스 1로 올려가지고 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되게 무식하게 봤을 때 이제 원래 NK 그랬으면 NK에 속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칼라 값 하나 그리고 이 오프셋에 해당하는 거 하나의 어떤 역할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인베딩 시켜서 GRK N 플러스에 집어넣고 그 공간에서의 지오데 디스턴스를 쓰면 그게 뭔가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어떤 성질의 값을 하나로 보는 느낌이어서 거리가 잘 계산되나요? 아, 그런 문제가 혹 생기진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 수학적으로 이렇다는 모델링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타당하다는 거랑은 거리가 그냥 제가 그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하는 건데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S2를 R3의 सब셋으로 봐도 되지만 그래서 네, R3의 सब셋으로서 R3의 다 프로덕트를 가지고 S2를 기하학적으로 규정해도 되지만 R4의 सब셋으로 봐도 되잖아요. 맞아요. R5여도 되고 RN이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단지 거기서 R5, R3를 기준으로 다시 다 프로덕트를 리스트릭션 시켜서 보나, R4를 기준으로 보나, 일반적인 RN을 기준으로 보나, S2라는 지오메트리가 인트린식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만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맞아요. 여기서 쓰는 거는 그냥 단지 뭐냐면, 이거를 GRKN 플러스 1로 인베딩을 하면 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원래 기존 거가 인트린식한 게 그거야. 이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여기서 GRKN 플러스 1로 하나, GRKN 플러스 2로 하나, 어차피 이 인트리식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 리마니아나서 똑같다라는 것만 보장하고 있는 거지, 그게 타당한 모델링이냐라는 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스피어라는 모델링 자체가 예상과 틀린 거였으면,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체계가 돌고 도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 저거를 이제 풀 텐데, 계산해서 결국 레지스트레이션 프로블럼이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어떻게 정합되는지를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제 느낌적으로는 예를 들면 S2와 S1을 프로덕트 시킨 이상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R5 인베딩을 시켰어요. 말은 다 되잖아요. 예, 말은 다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S2와 S1의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디스턴스의 성질이 이 인베딩된 R5에서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는 말까지지. 아, 거기까지군.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의 정당화랑은 거리가, 그냥 수학적 모델링으로서만 타당성이 있다. 근데 그게 전 틀렸다 이 말도 아니고, 그냥 가치 중립적. 아, 약간 그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잘 파고들려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모델링 자체, 논리적 흠이 아니라 이 모델링 자체가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는 분명히 검토할 수 음,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도 혹시 코멘트 없으시면 그 이제 제 문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 호기심이거든요. 이게 진짜로 재미를 볼지 아닐 그러니까 재미를 볼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약간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코스트 펑션 셋업이 제 혹시 이거 눈에 다 들어오시나요? 어떻게 지금 한 건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 그룹 액션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미니마이징 하는 거가 지금 기존의 그 셋업인데 셋업 자체가 혹시 눈에 들어오시나요? 제가 지금 말하고 아니요. F가 뭔가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UV라고 한 거를 제가 그냥 요렇게 지금 다시 적고 있는 건데 이 옵셋 요거 자체를 다시 매트릭스로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인베디까지 이미 다 네.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어떻게 해도 결국 어차피 이 앰비언 스페이스가 정의 시점에서 다 끝난 얘기여가지고 어차피 계산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SEN의 원소를 가지고 액션을 해가지고 제가 노테이션만 그냥 저 논문대로 그냥 안 맞추고 그냥 제 쪼대로 그냥 맞춘 건데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거리를 잰다라는 개념인 거죠. 지금 이제 에너지를 지금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문제의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문제의식이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탄젠트 벡터를 데리고 올 때 이제 스몰 SE3에서 기본적으로 데리고 오면 R6인 건 자명하고요. 이거 자체는 그냥 바로 오케이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그 로테이션 파트가 있고 그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아, 죄송해요. 그 로테이션 그래서 지금 이제 뭐를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다가 제가 지금 하려는 건 그냥 이게 전부예요. 커널 컨디션 하나 주고 싶은 거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로테이션에 대한 컨트롤과 그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컨트롤을 갖고 있는 그 매트릭스를 하나 줘서 이 지금 방정식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정하자가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전부거든요.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이게 무슨 그래서 얘기냐면 자유도를 떨고 있는 건가요? 자유도를 미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떨어뜨리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어떤 개념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요 C라는 이제 행렬이 있을 때, 이 C라는 행렬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렇게 지금 로테이션 앤 트랜슬레이션 파트를 제가 일부러 쪼개 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자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약간 이제 이제 생각은 이 C를 합리적으로 세팅에 맞게 골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특정 방향의 로테이션만 허용한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A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B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 00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잡으면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생긴 게 이제 4x6니까,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이게 곱해가지고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A의 그 노멀 디렉션만 허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그냥 어떻게 해도 그냥 될 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옵셋은 유지를 똑같이 하면서 옵셋은 유지를 하면서 회전만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회전에 대해서는 조건을 주지 않고요. 회전은 그냥 0 처리를 해버리고 이 옵셋만 그냥 트랜스퍼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붙여주게 되면 그럼 이제 이거는 회전에 대해서는 자유도를 다 허락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허락하고 근데 옵셋은 못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특정 선 디렉션으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그 선 디렉션을 예를 들어 L이라고 하고 그 뭐 L 트랜스포저로 정리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그 뭐 B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쓰면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3 by 6인데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특정 선 디렉션으로는 어떤 이제 움직이는데 회전은 금지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 C를 가지고 모델링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매트릭스를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그 방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C 매트릭스를 커널 컨디션을 준다라는 의미 자체가 자유도를 그 맥락에 맞게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가 그냥 제로 매트릭스인 경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 뜻이거든요. 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냐라는 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최종 교수님 발표해 주신 거가 실제로 이제 자유도를 다 허락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가 이걸 이제 행렬 레벨로 환원하면 그걸 다 자유도를 허락한다가 이 C가 제로 매트릭스에서 커널 컨디션이 트리비얼한 상황이고요. 제로 행렬이니까. 근데 그게 제로 행렬이 맞냐라는 문제이신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음, 음, 이게 다예요. 사실. 그 첩보 다 떼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타겟 벡터가 움직이는 디렉터가 이 제약 조건을 언제나 이 C를 모델링을 하고 해야 되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문제 상황이 다 그냥 그걸 기준으로 다 바뀌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자, 여기다가도 좀 적어둔 게 있네요. 뭐, 요렇게.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거를 맞춰가지고 더 프로그램 원 자체가 지금 바뀔 거잖아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네네네. 너무 재밌네요, 이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한 자유도에 대한 것으로서 T를 모델링하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더 타당한 맥락 아니냐라는 그냥 문제의식이어서 이걸 테스트해 보는데 제가 아직 C가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와중에 그리고 이게 계산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지금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보여드리는 상황까지가 제가 먼저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저 C를 주게 되면 저희가 사실 저 C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 음, 따라서 네. 근데 그랬을 때 저희가 저 C가 어떤 영행렬이어서 커널이 없는 문제에 비해 어떤 계산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점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점이나 장점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의 성격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헤미스피어를 R3에다가 넣어놓고 다룰 수 있죠. 그 얘기는 헤미스피어가 허락하는 모든 디렉션을 다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네, 지금 여기서 이 조건을 걸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정 디렉션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헤미스피어에서 R3를 걸면 탄젠트 스페이스를 구해주게 되면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네, 탄젠트 스페이스를 다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컨디션들이 특정 디렉션들에 대해서 무조건 통에 빠져야 되는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렉션은 가면 안 돼. 이거를 제약을 거는 모델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제 그냥 생각에 이제 이게 결국 말씀하신 모델링인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델이 유의미하냐, 이 모델이 맞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모델을 잘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네, 들면 네. 계산의 이점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사실 전자는 전혀 태클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걸 넣을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저 C를 우리가 잘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얻는 이점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계산 수렴성이 빨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이점이라고 제가 주장을 아직 못 하겠는 게 제가 아직 실체를 아직 못 봐가지고 주장을 못 하는 문제일 뿐인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제가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일부 적어놨을 텐데 지금은 잠깐만요. 이제 이런 거 이제 보면 눈에 다 들어오실 거고 안 적어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그 비교랑 똑같거든요. 유클리디안 그레디언트랑 리마니안 그레디언트를 저희가 구분하는 이유는 리마니안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그 구조를 잘 반영한다라는 거가 이미 지금 그라스마니안 모델링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인썸 센스에서는. 그러니까 유클리디안으로 네, 안 하겠다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가 그 구조가 존중이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고 그게 퍼포먼스상 어떠냐 그냥 유클리디안 그대로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네, 것인데 지금 이제 거기서 사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그렇게 모델링 돼 있으니까 유클리디안보다 좀 나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맞냐라는 걸로 보면 또 여전히 그거보다 개량된 모델이 있는 거가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클리디안보다 지금 예를 들어 그라스 마이너스 셋해가지고 디스턴스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대신에 그걸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면 그러면 그거에 더 개량된 걸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이제 컨버전스 스피드가 되었든 더 나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서는 같은 취지의 문제의식인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모델링이 틀렸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안 쓰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리마니안 인터프리테이션이 뭐가 틀린 거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는 지금은 리마니안으로 보고 있으면 매트릭스로 각각의 타겟 스페이스의 내적이 플랭크를 가져야 되잖아요. 아이겐 밸류가 다 포지티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렉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각각의 아이겐 디렉션으로 다 가는 건데, 그게 아닐 수 있다가 지금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아이겐 밸류를 제로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에요.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점은.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원래 못 간다며. 그럼 못 가게 해야지. 라는 게, 그럼 그게 리마니안 메트릭 레벨, 그레디언트에서의 그 웨이트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제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방식은 그거가 파지티브 아이겐 밸류니까 그 역수가 곱해져가지고 웨이트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이 이씨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못 가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서브리마니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아이겐 밸류로 봐서 못 움직이게 해야 되는 디렉션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물론 다 가도 되는데 다 못 가야 되는 게 근데 이것도 약간 제 약간 호기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지금 좀 그 스테이지나 검증을 하고 싶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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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그때 조금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든 서브스페이스를 잡아서 원래 뭐 6차원에서 풀던 걸 5차원으로 내릴 수 있다가 최종적인 어떤 골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네네네. 네. 그런 이유죠. 음, 조금은 비유가 다르지만 저희가 동역학 같은 걸 풀 때 reduced coordinate이라는 말들을 가끔 쓰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진짜 풀어야 되는 차원만 풀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뭐 종역학을 풀 때. 문제는 이제 아이디얼리 그 과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위한 추가적인 트릭들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뭐 내추럴 그레디언트는 정확히 리마니언 세팅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내추럴 그레디언트를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뭐 헤시안의 인버스 같은 걸 계산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로 내가 나의 어떤 한정된 컴퓨테이션 리소스 차원에서 이점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얘를 뭐 랭크를 떨궈서 저 차원을 최적화를 시킨다도 물론 되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 C를 우리가 줄 수 있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C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아까 예제를 몇 개 보여주셨는데 그것과 그걸 줬을 때 실제적인 계산이 어떻게 돼서 그게 계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어쨌든 이제 매주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제 스터디를 재개를 하려고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림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기하랑 확률을 의미 있게 그러니까 기하랑 확률을 어플라이를 해서 로보틱스 쪽에서 재미를 보는 그런 게 있냐가 사실 제가 좀 관심 있는 그냥 그 자체고요. 논문이 되는 거 이전에 이게 정말 말이 되나? 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서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말한 C가 정말로 논제로 매트릭스를 세우는 게 타당한 세팅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게 뭐를 다 바꾸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 브라니안 모션이라고 하면 라플라시안이 힐 이퀘이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포커플레인 다 그 얘기인데 라플라시안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디퓨전에 대한 얘기도 다 바뀌어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걸 지금 찾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오히려 되게 깔끔하게 포기를 하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심증 레벨이어가지고 좀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원하는 거는 임의의 논문들 그냥 관심 있는 것들 저한테 던져주시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하랑 확률을 가지고 해석을 해오겠고요. 그래서 별로다라고 하시면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저도 그러면서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러면서 같이 좀 재미 볼 수 있는 거 있으면 뭐 프로젝트로 연결되거나 뭐 참여자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이라면 뭐 열려 있고요. 네네.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뭔가 코딩에서 보는 걸 좋아해서 뭔가 그 구현 가능한 어떤 것들이 보이면 저도 좀 돌려보면서 예를 들면 진짜 C를 잡았을 때 뭐 이렇게 뭐라도 비주얼라이즈가 좀 되면 좋잖아요. 네. 그런 걸 제 쪽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오늘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참석자들 분 중에서 어떤 감상이나 소감이나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교수님, 저 아까 이 감상은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건데, 그 컨스트레인트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게 그 이제 머니플레이터에서 이제 조인트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인트를 뭐 J라고 했을 때 J1하고 J2는 뭐 30도보다 작을 때 작고 뭐 J3는 뭐 30도보다 크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물리적 제약 있을 때 그 조인트들의 가게 그 제약을 주는 범위가 그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리니어하게 컨스트레인트를 짜면 이게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좀 방금 생각해 봤던 게 그 조인트가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 토러스로 주면은 주어서 거기서 뭐 이제 다양체 하나를 만든 다음에 뭐 깎아서 스무딩을 하거나 뭐 그런 거보다 이런 리니어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짜는 게 나은 방향인가요? 그, 그 좀 섞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클래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과 그 제가 잘 모른다고 하는 걸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일단 제 선에서 가능한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 컨스트레인트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그라스마니아나 이런 어떤 공간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그라스마니아의 원소를 행렬로 모델링을 각각을 원소로 한다는 뜻과 실제로 문제가 선형적인 문제라는 거랑은 별개 얘기예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 예를 들어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매니폴드로 바꿨을 때 매니폴드의 원소가 RN의 원소라는 거가 매니폴드 자체가 선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렬을 가지고 다룬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선형대수의 문제로 환원한다는 건 되게 좀 묘한 결이고 연결되는 건데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 그러면 지금 이 앵글에다가 그냥 조건 그냥 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게 아까 실제로 보면 U 트랜스포즈 V 자체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본다라는 그것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세타 관계가 있는 거지만 이게 그 관계가 리니어한 관계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 어떤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 변형이 좀 가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말로 모든 게 선형적인 문제는 아마 아닐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떤 리그룹이 매트릭스 그룹들을 생각할 때 뭐 리그룹 자체가 리니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뭐 여러 층에서 약간 그런 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이제 그 프로포즈하는 거가 유의미하다 이 뜻은 아니에요. 제가 모르겠다가 지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 지금 기준은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문제로 환원하는 거에서는 이거를 그 C로 볼 수 있는 것 같다가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것이다. 지금 이 주장은 아니에요. 이제 증거나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좀 그것들은 좀 해보면서 좀 보려고 한다 정도겠어요. 괜찮나요?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혹시 최종 해줄 얘기 있으면 듣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네. 이게 사실 말씀하셨던 저 커널 스트럭처를 주는 게, 그러니까 커널에 여러 가지 널 스페이스를 주는 게, 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꼭 그라스만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그라스만 매니폴드를 알면서도 잘 안 그려지는 이유가 이렇게 비주얼라이저가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에, 아까 사실 문제로 돌아와서 시간이 조금 있으면 좀 더 떠들 시간이 있으면 네네네. 결국 앞에서 그 그룹 액션을 주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이 SE3에서 SE3 그룹 액션을 주는 건 되게 자명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SE3를 하나 잡은 다음에 이 SE3에서의 이 XY가 플레인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이 up to Z 방향 로테이션에 대해서 플레인 하나를 잡을 수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브라스만 2, 3이거든요. 왜냐면 결국 그거 하나 잡으면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잡으면은 그쵸.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수식 복잡해진 이유기도 한 것 같은데 SEC를 하나 SEC를 잡으면 이제 T가 나와서 변환이 되는데 우리가 다룬 객체는 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다 이퀴밸런스 하니까 이게 많은 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즈를 하기 참 힘든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 문제니까 이런 걸 풀었지만 제가 푸는 문제 중에서 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다리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걸어가는데 어떤 컨디션을 주냐면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택에 놨을 때 뭐 바닥에 닿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발의 자유도가 작기 때문에 발의 그 앵클, 그 발바닥이 항상 바닥과 평행하는 컨스트레인트를 걸 때가 있어요. 실제 제가 지금 최적화를 그냥 어떻게 풀고 있냐면 우리가 사람 데이터에서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제 SE3죠. SE3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에 어 그 G값을 이렇게 항상 세워주는 거.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트가 붙거든요. 그게 딱 음, 말씀하셨던 그 C를 주는 거랑 정확히 비슷, 같은 문제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데. 예.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 오리지널 이 시퀀스에서 항상 Z업, 이처럼 업라이트로 표현하는데 앵클 업라이트가 되어 있는 로테이션 매트릭 시퀀스를 미니멈 디스턴스 센서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SC3에서 SC3의 지오데식 디스턴스인데 컨스트레인트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네요. 나의 타겟 스페이스는 얘가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그래서 뭔가 그런 센스에서 보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혹시 어, 시간이 되면 관계가 있는 제가 것 다음 같습니다. 주에 제가 풀고 있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건희 그거는 좀 교수님 도움이 될 말씀 것 같습니다. 주시고, 예, 좀 근거가 좀 네네네. 될 것 같아요. 예, 딱 겹치는 것 네.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로보틱스 관점에서는 이제 다리가 이렇게 꺾인 상태로 들어가면 발목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발을 항상 바닥과 평행한 상태로 나머지 그러니까 로코모션을 해야 안정될 게 있어서 저희 그 루틴을 집어넣고 실제 그 유니트리 휴머노이드를 제어를 하거든요. 학습시킬 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뭔가 지금 보였던 예제보다 저한테는 좀 익숙한 게 있어서 그거 다음 주에 한번 저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